안녕하십니까. 2018년도 12월달 데이티 분들의 한 달 동안의 운세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실은 그 데이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반응이 좀 미진해 가지고 이번 달에는 올리지 않을까 생각도 했었는데, 또 여러분들이 또 신청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 가지고 급하게 다시 제작하게 됐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시면은 녹음하는 제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힘이 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데이티 분들의 2018년도 한 해의 운세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 천살이 있네요. 이 천살은 보편적으로 지진이나 가뭄, 홍수, 화재 뭐 이런 것들처럼 불가항력적인 일이 생길 수 있다고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한 일이 중도에서 조금 좌절되거나 불합리한 결과로 끝나는 그런 경우도 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이든 재물이든 조금 깨어질 수 있는 그런 운이라 다소 손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또 이 천살 운에는 어느 정도 시한부적으로 사업도 번창할 수 있고 직장일도 좋은 운세로 들어서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신분 상승의 그런 기회가 오는 그런 운세가 되기도 합니다. 또 더구나 또 보시면은 밑에는 특별한 충이나 합이 없습니다. 본인의 하기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한 해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12월 달 갑자월이네요. 돼지띠 분들에게 12월 달은 연살에 기본적으로 방합이 있네요. 이 연살은 도화살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정에 관한 문제나 이성에 인연이 있을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혼자분이나 뭐 솔로가 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성운이 오기도 하고, 데이트 약속이나 아니면 미팅 약속, 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좋은 한 달이 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도화살은 그 보편적으로 이성에게 인기가 있고, 또 자신이 또 유혹을 하고 싶은 그런 기운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도화살은 아랫그룹에 속하는지라 부하 직원이나 여직원한테 관심이 가는 그런 기운이 되기도 하겠네요. 늘 가까이 보던 여직원이 유별나게 이쁘게 보여가지고 연문이 생기기도 하는 그런 달도댕이니까, 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주의를 해야 하겠죠. 혹시라도 부적절한 관계나 뭐 이런 쪽으로 미혹되지 않도록 조금 유의하셔야 되고, 부부간이나 연인간에 좀 더 가까운 사이가 되고 또 정이 가는 한 달이 되도록 하시면 좋겠죠. 특히나 또 방합까지 끼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자신이 추구하는 그 이성관이나 아니면은 연인간 데이트나 미팅, 자 이런 것들도 보편적으로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고, 또 자신의 그 짝을 찾는 자 좋은 한 달도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2018년도 무술년 12월 달에 나이별 운세는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12세, 72세 되시는 분들, 정해년에 태어나셨고 적색대지에 해당하시죠. 정인과 편관이시니까 보편적으로 노력에 대한 보상이 따르고 거기에 따른 신용이나 이익이 함께 정대하는 그런 좋은 달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장이나 거래처로부터 어느 정도 신용도 얻을 수 있고, 또 하는 일마다 크든 작든 그 보상이 따르는 좋은 한 달이 될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또 여자분들은 남편이나 자식으로부터 어느 정도 사랑도 받고 가정에서도 인정도 받을 수 있는 좋은 한 달이 되시기도 하겠네요. 24세, 84세 되시는 분들, 어렛년에 태어나셨고 청색대지에 해당하십니다. 급제와 편인이시니까 보편적으로 하는 일마다 조금씩 어려움도 생기고요. 또 새로운 일이나 아니면 낯선 일은 손대지 않는 것이 좋은 한 달이 될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유흥업소나 주택에 가까이 하게 되면은 자칫 화를 입기 쉬운 자 그런 달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주의하시고, 부부관계나 연인 사이에 갈등이나 트러블이 생기지 않도록 조금 유의해야 되는 자 그런 달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 부분 유의하시기로 하고요.
36세, 96세 되시는 분들, 개해년에 태어나셨고 흑색돼지에 해당하십니다. 상관과 비견이시니까 윗사람이나 주변 사람들의 충고나 호의를 무시하는 경향도 생기기 쉽고, 또 그렇게 윗사람의 뜻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다 보니까 이로 인한 트러블이나 갈등 등으로 자칫 손실이나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면은 조금 주의하셔야 되겠죠. 부부 사이에서도 다소 트러블이 있을 수 있고요. 가정에서도 약간씩 불화가 있을 수 있는 기운이니까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한 달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48세, 108세 되시는 분들, 신해년에 태어나셨고 백색 돼지에 해당하십니다. 정제와 식신이시니까 상사나 윗사람의 도움으로 취직이나 승진, 아니면은 직장에서의 새로운 보직, 이런 쪽으로 조금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는 한 달이 될 수 있다 보시면 되겠네요. 특별히 어려운 일 없이 무난하게 잘 풀려나가는 한 달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보편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도 있는 그런 달이 되고요. 또 가정도 보편적으로 평화로운 한 달이 되겠다 보시면 되겠네요. 다만 그 여자분들은 시어머니하고 그 고부 간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한 달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60세 되시는 분들, 황색 돼지에 해당하시고 기해년에 태어나셨네요. 정관과 편재시니까 보편적으로 대인관계에서 신뢰가 바탕이 되고요. 조직이나 자기가 속한 단체에서 어느 정도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직장운이 보편적으로 좋은 시기라 취직이 되지 않은 분들은 취직의 기회가 오기도 하고요. 또 다니시는 분들은 승진이나 승급에 좋은 소식이 올 수도 있는 그런 달이 됩니다. 또한 미혼자분들에게는 좋은 인연으로 짝도 생길 수 있는 그런 달이니까 보편적으로 상당히 좋은 달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데이트 분들의 12월달 한 달 동안에 날짜별 운세는 또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기를 합니다. 1일날 장성살의 삼합이고요. 13일도 같은 기운이고 25일도 같은 기운이죠. 이 장성살은 운기가 최고조로 좋아지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는 일에 능률도 생기고 또 활기도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된다 보시면 되겠네요. 직장의 친구나 동료 이런 사람들의 도움도 크고, 하고 싶은 일, 갖고 싶은 일 어느 정도 성취할 수 있는 좋은 날이 되기도 합니다. 거기다 또 삼합까지 끼어 있죠. 이 삼합은 사회합이라고 해가지고 직장 동료나 친구 이런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도 크고, 또 장성살에 그렇게 힘있게 움직인 그 결과도 상당히 좋은 하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일날 반한살의 원진살이고요. 그 다음에 14일도 같은 기운이고 26일도 같은 기운이죠. 이 반한살은 전관예우와 같은 기운으로 화려한 정상보다는 조금 마음은 편하면서도 대우나 보수는 더 나은 그런 기운이 되기도 합니다. 보편적으로 주관성도 강하고 추진력이 강해서 능력을 발휘하거나 상사나 선배의 눈에 들어 주변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기운이 되기도 하죠. 이런 날에는 주변 사람들이 알아서 대접해주는 그런 기운이라 상당히 모든 일이 순조롭게 추진되는 그런 기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밑에는 또 원진살이 있죠. 쉽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주변으로부터 원망을 듣거나 아니면 시기나 질투 이런 것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유의하시면 좋겠죠. 3일날 역마살의 충입니다. 15일도 같은 기운이고 27일도 같은 역마살의 충이죠. 이 역마살은 이동살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이나 거주 이전, 원거리 출장, 나들이 이런 것들도 모두 포함이 되고, 들어는 취직이나 보직의 이동, 승진도 포함이 될 겁니다. 이 역마살은 자신의 판단으로 이동살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상사의 지시나 직장의 어떤 사정 아니면 환경적인 변화에 의해 가지고 본인이 원치 않아도 움직여야 되는 그런 기운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본인이 원치 않아서 움직인 그 기운인데 보시면은 충이 끼어 있죠. 역마살에 충이 되면은 비행기나 자동차, 선박 이런 쪽에서 어느 정도 사고 수도 있을 수 있고요. 하다못해 운전을 하더라도
딱지라도 걸을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되니까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하루가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4일날 육해살이고요. 자, 16일도 같은 기운이고 28일도 같은 육해살입니다. 이 육해살은 보편적으로 인덕도 좀 부족하고 도움을 받기도 좀 힘든 그런 시기가 된다 보시면 됩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조금 힘들고 또 신상에 잔병치레도 있기 쉬운 기운도 되고 또 가벼운 질병이나 구설수가 따를 수도 있는 날이 되기도 합니다. 어쩌면 조금 무리한 것이 감기 몸살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기운도 되니까 어느 정도 건강에도 좀 유의해야 되는 날이다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지만 보시면은 특별한 충이나 합은 없습니다. 본인이 조금 신경을 쓰시면은 좋은 하루가 될 수 있다 보실 수도 있겠네요. 5일날 화개살의 삼합입니다. 17일도 같은 기운이고 29일도 화개살의 삼합이죠. 이 화개살은 육체적인 일보다는 조금 정신적인 분야에 치중되는 그런 기운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철학 서적을 읽는다든가 종교에 좀 심취한다든가 그런 기운이 좀 더 많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겉보기는 좀 화려하고 괜찮아 보이지만은 다소 발전도 좀 더디고 활기가 좀 부족한 하루가 될 수 있다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지만 또 밑에 보시면 삼합이 끼어 있죠. 주변에 친구나 동료, 회사의 선배나 후배, 자 이런 사람들의 도움도 크고 또 그렇게 약간 위축된 듯이 보였던 그 하루가 결론적으로는 상당히 괜찮을 수 있는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일날 급살이고요. 18일도 같은 기운이죠. 그 다음에 30일도 급살입니다. 자, 이 급살은 급탈이나 도난 또는 부상, 잘 자란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조금 빼앗기거나 뭐 잃어먹는 어려운 상황에 마주칠 수도 있는 그런 기운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모임이나 여행, 외식 등에서 가지고 간 소지품이나 뭐 하다못해 핸드폰이라도 잃어먹고 오는 그런 경우도 생기니까 조금 주의해야 되는 그런 하루가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별다른 충이나 합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 하기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하루도 될 수 있고요. 이런 급살운에는 낯선 곳이나 낯선 지역, 모르는 사람과의 그 약속은 될 수 있으면 조금 삼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7일날 제살이죠. 그 다음에 19일도 같은 기운이고요. 연말인 31일도 같은 제살입니다. 이 제살은 보편적으로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우연한 사건, 사고 자 이런 것들도 발생할 수 있고요. 또 구설수가 따를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남들하고 다투거나 잔소리를 듣는 이런 기운도 생기고요. 모든 일들이 제대로 풀려나가지 않아서 약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되니까 이런 제살운에는 최대한 현상 유지선에서 모든 일을 처리하고 새로운 일을 추진하거나 아니면 구상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조금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또 더 밑에 보시면은 특별히 합과 충은 없습니다. 본인이 조금 노력하시면은 상당히 좋은 하루로 마무리할 수 있다 보실 수도 있겠죠. 8일날 천살입니다. 그 다음에 20일도 같은 기운이고요. 이 천살은 지진이나 가뭄 뭐 이런 것들처럼 불강력적인 사람으로서 약간 감내하기 힘든 그런 기운이 되기도 합니다. 계획하는 일이 중도에서 좌절되거나 추진하던 일이 그 결과가 합리적이지 못한 상태로 끝나기도 하는 그런 기운도 되기도 합니다. 보편적으로 새로운 일을 추진해 봐도 결과가 그리 좋지 못한 기운이 되기가 쉬우니까 조금 겸손한 자세로 자숙하는 기분으로 보내시면 좋은 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천살운에는 남의 말이나 의견을 무시하는 경향도 생기니까 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더구나 밑에 보시면은 별다른 합충은 없습니다. 본인 노력에 따라서 좋은 하루 보낼 수도 있는 날이 된다 보시면은 조금 자숙하면서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9일날 지살의 자형이죠. 그 다음에 21일도 같은 지살의 자형입니다. 이 지살은 역마살하고 같이 이동살입니다. 그런데 이 지살은 역마살하고 다르게 상부의 지시나 환경적인 변화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판단에 의해 가지고 그런 움직인 기운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때는 어느 정도 자신이 판단해서 좋지 않는 일은 추진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밑에 보시면 또 자형이 있잖아요. 그
그래서 9일날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밖으로 움직이는 것을 좀 자제하시면은 안 좋은 기운은 상쇄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여행이나 나들이, 외식 이런 거 9일날은 조금 삼가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11일날 도화살의 방합입니다. 22일도 같은 기운이죠. 이 도화살 운에는 애정에 관한 문제나 이성에 인연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 도화살은 아래 그룹이라서 어느 정도 자신이 지출을 해야 되는 하루가 되기도 합니다. 미혼이신 분이나 아니면 솔로이신 분들은 어느 정도 마음에 드는 연인도 만날 수 있고 새로운 데이트 약속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날이 되니까 상당히 좋은 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구나 방합까지 끼어 있죠. 이런 날은 부부간이나 가까운 연인 사이 좀 더 화목할 수 있는 그런 하루로 만드시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11일날 월살의 방합입니다. 그 다음에 23일도 같은 월살의 방합이죠. 이 월살은 고추살이라고도 합니다. 하는 일에 지장을 받거나 조금씩 어려움이 생기는 그런 기운이 되기도 합니다. 부부 사이나 가까운 사이 별거 아닌 일로 서운해지거나 아니면은 아쉬워지는 그런 기운이 되기도 하고요. 사소한 일로 갈등이 생겨 자칫 돌아오지 못하는 다리를 건너는 그런 기운도 이 월살에 해당하죠. 그러면서도 이 월살은 캄캄한 밤중에 등불을 얻는 격으로 보기도 합니다. 생각지 않던 뜻밖의 횡재수가 생기기도 하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됩니다. 거기다 또 밑에 보시면 방합까지 끼어 있죠. 조금 신경 써서 보내시면은 좋은 운세가 기다리는 그런 하루가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12일날 망신살의 육합이죠. 24일도 같은 기운입니다. 이 망신살은 운기가 상승하는 가운데 생기는 그런 기운이 되기도 합니다. 자신의 체면이나 명예를 약간 구겨지는 그런 기운도 되지만은 그 운기가 상승하는 가운데 생기는 그런 기운이라 체면이나 아니면 명예가 어느 정도 손상당하는 그 이상의 반대급부가 반드시 따르는 살이다 보시면은 상당히 좋은 기운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망신살 운에는 횡재수가 생기기도 하고요. 재물운이나 금전운이 오기도 합니다. 거기다 보시면 또 육합까지 끼어 있죠. 자, 주변에 도움도 많고 그렇게 약간은 자신의 체면이나 명예가 조금 손상을 받았지만은 그 반대급부가 훨씬 크고 좋은 내세울 만한 하루가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2018년도 12월 달 한 달 동안에 돼지띠생 분들의 운세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좋은 한 달 보내시고 새로운 한 해 2019년도 기해년 힘차게 맞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